선생님, 저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어제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김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6개월 전만 해도 이분이 등산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암세포가 생겨나고 염증이 퍼지려고 하죠. 그런데 이걸 막아주는 면역 세포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저는 내과 의사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봤는데 60대 이후 건강이 확 달라지는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대부분 이것 하나를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72세 박 선생님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3일 전부터 미열이 있었는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지셨죠. 진단 결과는 폐렴. 단순 감기가 불과 사흘 만에 폐렴으로 악화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이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병상에서 이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 몸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줄.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에서는 똑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근력도 아니고 시력도 아니에요. 바로 체온 조절 능력입니다. 선생님, 체온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체온계 있으시면 한번 재보세요. 36.5도 나오시나요? 아니면 36도 이하인가요? 만약 35도 후반에서 36도 초반이 나왔다면 지금부터 제 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체온이 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면역 세포들이 지금 이 순간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감소합니다. 반대로 1도만 올라가도 면역 세포 활동이 5배 이상 증가하고요. 고작 1도. 그런데 이 1도가 건강하게 사시는 분과 병원 신세 지시는 분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댓글로 답 좀 남겨주시겠어요? 지금 내 손발이 따뜻한가, 차가운가?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경비대가 있어요. 이 경비대가 바로 면역 세포입니다. 이 친구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순찰을 돌면서 나쁜 놈들을 잡아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몸이 차가워지면 이 경비대원들이 추워서 제대로 일을 못해요. 여러분도 겨울에 밖에 나가면 몸이 굳잖아요? 손이 시려서 물건도 제대로 못 잡고. 면역 세포도 똑같아요. 저기 이상한 세포 있네? 근데 춥다. 나중에 잡을까? 이러다가 놓쳐버리는 겁니다. 원래 바로 제거했어야 할 암세포, 바이러스를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몸은 추운데 바이러스랑 세균은 오히려 추운 환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경비대는 얼어서 못 움직이는데 도둑들은 신나서 날뛰는 상황인 거죠. 이게 겨울만 되면 감기 환자가 확 늘어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 환자 중에 65세 이 선생님이 계셨어요. 매년 가을부터 봄까지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그런데 낫는 게 아니라 다시 걸리는 거예요. 이게 6개월 동안 계속 반복됐죠. 병원 이곳저곳 다니셨는데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는 말만 들으셨대요. 그러다 제게 오셨을 때 첫 번째로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체온을 쟀어요.
평소 체온을요? 결과가 35.7도. 거의 저체온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몸속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머릿속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싫다 해당되시나요? 손발이 차갑다. 특히 저녁만 되면 발이 얼음장 같다 어떠세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된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 이건요? 감기가 한번 걸리면 2주는 가야 낫는다 맞으신가요? 이유 없이 피곤하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녹초가 된다 그런가요?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깬다 이것도요?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면 예전보다 훨씬 오래 간다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시면 여러분은 저체온 체질입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추위를 잘 안 타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체온이 낮았던 분들은 본인이 춥다는 걸 잘 못 느끼거든요. 감각 자체가 둔해진 거예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저는 괜찮아요, 안 추운데요? 하시는 분들 손을 잡아보면 얼음장이에요. 배를 만져봐도 차갑고 등도 식어 있고 본인만 모르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몸은 이미 얼어붙었는데 본인은 모르니까 계속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럼 왜 나이 들면 체온이 자꾸 떨어지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가 정확히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그냥 힘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육은 우리 몸의 난로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면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져나가요.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감소합니다. 10년이면 10%, 20년이면 20%. 난로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난로가 작아지면 당연히 방이 추워지겠죠? 두 번째,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나이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막히는 것처럼요. 그러면 혈액이 몸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안 돌아가요. 중심부는 그래도 괜찮은데 손끝, 발끝부터 차갑게 식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합니다. 젊을 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몸이 열심히 에너지를 태우면서 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몸이 전기료 아끼듯이 에너지를 아꼈어요. 덜 쓰고 덜 태우고 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체온이 자꾸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결국 체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만 실천하셔도 60대든 70대든 80대든 체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증명하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체온 올리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을 진료하면서 찾아낸 가장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격렬한 운동 필요 없어요.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 살 필요도 없고요. 지금 바로 오늘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목 뒷부분을 따뜻하게 하세요. 선생님, 발이 차가운데 왜 목을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목 뒤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사령부거든요. 목 뒤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요. 여기만 따뜻해져도 우리 몸이 이제 따뜻해졌구나. 혈관 열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전신으로 따뜻한 피가 퍼지기 시작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목 뒤에 올려놓으세요. 없으면 마른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서 쓰시면 돼요. 아니면 요즘 약국에서 파는 일회용 핫팩 붙이셔도 되고요. 목 뒤와 어깨 사이 딱 그 부분에 20분 정도 대고 계세요. TV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책 읽으면서 하셔도 돼요.
제 환자분 중에 70대 할머니 한 분은 이것만 2주 했는데 선생님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겨울에도 양말 2겹 신으셔야 했던 분이요. 특히 잠자기 전에 하시면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면증 있으신 분들 꼭 해보세요. 두 번째, 발목을 움직이세요. 선생님, 운동은 무릎이 아파서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운동 아닙니다. 그냥 발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 계시든 침대에 누워 계시든 상관없어요. 한쪽 발을 들어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그 다음에 발끝을 쭉 폈다가 발등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이것도 10번. 양쪽 다 해도 2분이면 끝나요.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럴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종아리가 움직이면서 다리에 고여있던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다리에 피가 고여요. 그럼 순환이 안 되고 체온이 떨어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운 채로 1분만 해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1분. 한 달만 해보세요. 손발 차가운 게 확실히 나아집니다. 세 번째,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족욕이죠. 그런데 물 온도가 중요해요. 미지근하면 소용없어요. 손을 넣었을 때 뜨끈하다 싶을 정도는 돼야 해요. 대략 40도에서 42도. 대야에 물을 받아서 발목까지 잠기게 하세요.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그고 계시면 돼요. TV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신문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그러면 발끝부터 따뜻해지면서 온몸으로 열기가 퍼져요. 제 환자분 중에 밤만 되면 발이 얼음장 같아서 잠을 못 잤다는 분이 계셨어요. 족욕을 매일 자기 전에 하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선생님 요새 꿀잠 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몸을 쭉쭉 펴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벽에 손을 짚고 온몸을 쭉 늘리는 동작만 하시면 돼요. 특히 등을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는 동작.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이 드시면 허리가 굽잖아요. 그러면 가슴 앞쪽이 오므라들면서 혈관들이 눌려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벽에 손 짚고 몸을 앞으로 밀면서 어깨부터 허리까지 쭉 늘려주세요. 10초씩 3번만 하셔도 막혀있던 혈관이 열리면서 몸이 확 풀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핵심 방법입니다. 목 뒤 따뜻하게 하기, 발목 움직이기, 족욕하기, 스트레칭하기. 이 4가지만 매일 하세요. 한 달만요. 한 달 후에 체온 재보시면 확실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체온을 올려도 빼앗기는 속도가 빠르면 소용없어요. 물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멍 막는 게 먼저잖아요. 지금부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체온 도둑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도둑, 차가운 물 마시기. 선생님, 저는 물을 많이 마셔요. 건강에 좋다잖아요. 네, 물 많이 마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차가운 물은 안 돼요. 특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물, 얼음 든 물. 이거 아침 공복에 마시면 내장이 얼어붙어요. 위장이 차가워지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영양 흡수도 안 되고, 영양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고, 결국 체온이 뚝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물은 따뜻하게 드세요. 미지근해도 돼요. 처음엔 입에 안 맞으실 수 있는데 2주만 지나면 오히려 따뜻한 물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도둑,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기. 요즘 어르신들 TV 앞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아침 드시고 소파에 앉아서 아침 뉴스 보시고 드라마 보시고 점심 먹고 또 앉아서 TV 보시고 이러면 하체 순환이 완전히 멈춰요. 다리에 피가 고이면 심장이 그 피를 끌어올리려고 힘을 더 써야 하고 그러면 피곤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일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화장실이라도 다녀오세요. 아니면 앉은 채로라도 아까 말씀드린 발목 운동을 하시고요. 세 번째 도둑, 끼니 거르기.
나이 들면 소식해야 한다던데요? 소식이랑 끼니 거르는 건 달라요.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라고 아침 거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젊을 땐 괜찮은데 60 넘으시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난방을 줄여버려요. 체온을 떨어뜨려서 에너지를 아끼는 거예요. 단식하시는 분들 보면 손발이 차갑고 기운이 없으세요. 그게 다 체온이 떨어져서 그래요. 꼭 단식하셔야 한다면 따뜻한 물이라도 자주 드시고 단식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마세요. 네 번째 도둑, 샤워를 너무 빨리 끝내시기. 겨울에 추우니까 샤워를 빨리 끝내시는 분들 있으세요? 5분 안에 쫙 하고 나오시는데 이러면 몸이 제대로 안 따뜻해져요. 샤워할 때만큼은 시간 투자하세요. 등과 허리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쬐어주세요. 최소 10분은요. 그러면 혈관이 열리면서 전신순환이 좋아지고 체온도 올라가요. 샤워 후에 몸이 따뜻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지고요. 다섯 번째 도둑, 추위를 못 느끼는 무감각.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선생님, 저는 안 추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손을 잡아보면 얼음장이에요. 배도 차갑고 등도 식어 있고 오랫동안 체온이 낮았던 분들은 감각이 둔해져서 본인이 춥다는 걸 잘 못 느껴요.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몸은 이미 얼어붙었는데 본인만 모르니까 계속 방치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체온을 재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만 재도 본인의 체온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은 뭐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하고 따뜻하게 입어도 먹는 게 잘못되면 체온이 안 올라가요. 음식은 우리 몸의 연료거든요. 체온을 올리는 최고의 음식 핵심만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따뜻한 물 한 컵? 또 물이에요, 선생님? 네, 또 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루에 물 2리터 마시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온도가 핵심이에요. 차가운 물 2리터보다 따뜻한 물 1리터가 훨씬 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컵. 이것만 지켜도 내장 온도가 유지되고 기초 체온이 올라갑니다. 둘째, 단백질 꼭 챙겨 드세요. 나이 들면 고기 먹기 싫어지시죠? 그런데 단백질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소화될 때 열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훨씬 많이요. 고기 드실 때 몸이 뜨끈해지는 거 느껴보셨죠? 바로 그거예요. 하루에 손바닥 크기만큼은 꼭 드세요. 닭가슴살, 계란, 두부, 생선 뭐든 좋아요. 특히 노인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근육 감소로 이어지고 체온 저하로 이어져요. 셋째, 뿌리 채소를 챙기세요. 생강, 마늘, 양파, 당근, 우엉, 연근. 땅속에서 자란 이 채소들은 몸을 안에서부터 데우는 성질이 있어요. 특히 생강은 혈관을 확 열어줘서 손발까지 따뜻하게 만들고 마늘,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온몸에 따뜻한 피가 빠르게 돌게 해요. 국물에 생강 한 조각만 넣어도 속이 확 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넷째, 좋은 기름을 적당히 드세요. 선생님, 나이 들면 기름기 빼야 한다던데요? 무조건 다 빼면 안 돼요. 좋은 기름은 필요해요.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유 같은 좋은 기름은 혈관을 넓혀주고 순환을 개선합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유 1스푼, 나물에 들기름 1스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섯째, 뜨끈한 국물. 한국 사람의 소울푸드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물은 내장까지 열을 직접 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된장국, 미역국, 닭곰탕, 야채 듬뿍 넣은 찌개. 그런데 미지근하면 안 돼요. 뜨거워야 해요. 겨울에 뜨끈한 국물 생각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필요하니까 찾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목 뒤와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둘째, 짧게라도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셋째, 따뜻한 음식과 물을 드세요.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65세 이 선생님 기억하시죠? 6개월 동안 감기를 달고 살던 분. 제가 그분한테 시킨 게 뭐였는지 아세요? 헬스장 등록하라는 말 안 했어요. 비싼 보약 먹으라는 말도 안 했어요. 딱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었어요. 목 뒤 찜질 하루 20분, 발목 운동 하루 2분, 조격 하루 15분, 따뜻한 물 하루 3컵.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선생님, 이번 겨울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체온을 재봤더니 36.5도, 0.8도가 올랐더라고요. 고작 0.8도. 그런데 그분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선생님,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선생님, 저는 의지가 약해서. 아니에요. 나이는 핑계가 안 됩니다. 제 환자 중에 84세에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영상 끝나고 바로 따뜻한 물 한 잔만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배운 걸 실천하신 겁니다. 내일은요? 거기에 발목 운동 1분 추가하세요. 모레는요? 목 뒤 찜질 20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달 후에 체온 재보세요. 분명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실 거예요. 아, 내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체온 1도가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이제 곧 겨울입니다. 집에만 틀어박혀서 TV만 보고 계시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시고 따뜻한 물 드시고 목 뒤 따뜻하게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을 통해 면역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수면제 먹어도 소용없어요. 자다가 자꾸 깨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수면도 체온하고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하고 연결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몸 차가우신 분들, 자주 아프신 분들, 감기 달고 사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평소 체온은 몇 도인가요? 지금 가장 힘든 증상이 뭔가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는 추가로 댓글도 드릴게요. 특히 잠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수면 강의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 한 잔부터요. 감사합니다.